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rocket. Fuel to the top, gotta fill up engines. In my bos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전쟁을 I got a god 선포하는 complex. 불구하고 Haters love to hate, but I 계속 저항 세력들이 저에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제가 어떤 댓글들을 삭제할 것이고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항성 댓글을 쓰면서 저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동물농장 멤버들 오늘만 해도 한 10여 명을 제가 직결 처단했습니다. 어제 방송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저항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반짜왕 세력들이죠. 반국가 세력들보다 더 질이 안 좋은 반짜왕 세력들을 우리 애국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적발을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들이 앞으로 차단될 것인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반짜왕 세력, 어제 적발된 자들, 제보가 들어온 자들, 우리 애국 시민들의 제보로 적발한 자들을 오늘 공개를 하고 직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형이야 무조건. 어디다 덤벼. 첫 번째 사형자입니다. 요 자는 찍으라 했어 타원용. 김성수가 출연료 잘 주냐. 자, 요 자는 아주 심각한 자입니다. 요거는 사형이 아니라 능지처참 내지는 화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인간인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차단 외에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능지처참이나 화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게 누구냐? 그 유명한 골룸입니다. 이 골룸 새끼, 새끼. 네가 와가지고 임마 형 방송을 보는 것까지는 형이 그동안 이해를 해줬는데 어디 감히 댓글을 남겨 이 새끼. 형이 모를 줄 알고. 우리 시청자분이 바로 적발을 해냈습니다. 요 골룸입니다. 찍으라 했어 타원용. 요 놈의 새끼. 요 쥐새끼 같은 놈. 요게 보이는 즉시 이게 제가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은 안 오겠죠. 이제 댓글을 안 달겠죠. 또 그 다음에 닉네임 바꾸겠지. 근데 이미 너의 존재를 내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골룸 새끼 또 한 번 들어오면은 바로 차단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이거 찍으라 했어요 타원용. 이제 골룸이 맞다라는 게 청담동 가짜뉴스. 이런 거를 감히 차한옥 TV에 와서 댓글을 단다? 이거는 시발 골룸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거는 골룸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사형 대상자는 해바라기 당첨됐습니다. 롯봉기 김교수 외과. 시발 내 맘이야. 내 김교수 파는 롯교수 파는 무조건 차단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교수 파는 예고 없이 그냥 보이는 족족 차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맘이에요. 내가 싫어. 롯교수파가 내 방송을 보는 걸 싫어요. 롯봉기 김교수가 내 방송을 보는 게 싫어 나는. 아니 제 방송 보다가 이거 카피 떠가지고 개소리 하는 거를 그걸 계속 놔두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아니 제가 무슨 롯봉기 교수 방송을 제가 카피를 뜨고 표절을 해갖고 방송을 한대. 씨발. 아주 이거 롯신도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롯봉기와 관련되거나 롯봉기를 두둔하거나 뭐 이런 채팅을 남기거나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차단입니다. 해바라기도 보이면 바로 차단이에요. 내가 지금 못 찾아. 최평이 원조 롯봉기가 감히 연신내 우삼겹살님 잘못하면 제가 차단할 뻔했어요. 나 롯봉기
유튜브 듣는데 웃잖아. 차단입니다. 웃다왈님, 애따왈님, 예, 차단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정한 원칙이에요. 듣는 사람도 차단이야, 씨발. 똑같아. 가차없이 차단입니다. 롯봉기 1파는 제가 무조건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봉기를 두둔하는 건 당연히 차단이고요. 심지어 롯봉기를 보는 사람도 차단입니다. 그건 너무하종 수리님 차단입니다. 차단이. 너무한 거 없어. 왜 너무한 게 없느냐? 내 방송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방송을 하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너무해요? 내 맘이지.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요 사람은 이거 찍으라 했어요, 타원용. 이거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주반골. 예. 주반골 보이는 즉시 적발 즉시 차단입니다. 좆바도 차단입니다. 좆바는 롯봉기보다 더 나빠요. 더 나쁘니까 차단이에요. 좆바 주제에 명바인 척 하면서 약 파는 인간들도 차단입니다. 좆바 차단, 예, 롯바 차단. 그 다음에 골바도 차단이에요, 씨발. 골룸 새끼들로. 그래서 제가 가차없이 이제 차단할 거니까요. 제가 이제 발견을 못할 수가 있어요. 방송 중에는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반골, 해바라기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차단이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맘이에요. 내가 차단하겠다는데 내 방송에서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못 보게 하겠다라는데 최근에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가 뭘 연구하고 있는가. 요거를 차단만으로는 제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은 뭐 댓글을 못 쓴다든지 채팅을 못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는데 아예 방송을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걸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자체를 못 보게 해야 돼요. 구독자 전용으로 하면 구독을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구독자 전용 모드로 갈까? 근데 그럼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내가 구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차영TV에 어쩌다 와가지고 방송을 계속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까지 방송 참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송 자체를 못 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제가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차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버들하고 안 싸워요. 제가 롯봉기 김경수도 안 깔 거야. 아무도 안 까 이제. 시청자를 까겠습니다. 왜? 시청자가 족같으니까 족같은 방송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어리석은 소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악화를 구축하려면 소비자를 정신 차리게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시청자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 채팅하세요. 그리고 사실 뭐 긴장할 것도 없어. 내가 롯봉기 안 보면 되지, 뭘, 그거. 최하룡TV를 보고 싶으면 롯봉기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 이거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차단이야, 씨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구나. 세 개는 제가 무조건 차단입니다. 롯바, 족바, 그 다음에 털바. 이거는 예고 없이 무조건 차단하도록 하겠어요. 저의 눈에 걸리는 족족. 자, 오늘도 독설 라이트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냥 조국 덕에 조파리로 방송 시청률을 너무 땡기고 있어요.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너무 개판을 쳐가지고 시청률을 계속 땡겨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다 조파리들, 족바들. 자, 오늘도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요. 독서 라이트 바로 힘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 최문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친구들 사료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기반으로 만든 산책 3총사, 산책 스프레이, 멀티밤, 천연 비누를 출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가장 많은 고민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피부 트러블입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로 급여 후 피부가 좋아지는 반려동물의 사례도 많았지만 이미 수년간 고착화된 피부병으로 병원을 다니며 고생하는 반려동물도 많았던 만큼 안전한 천연 성분으로 미리 예방하고 보호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나 거친 보도블록 등은 아이들 발바닥에 상처를 주고 봄, 여름, 가을 기승을 부리는 각종 해충이나 진드기 등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좋은 친구들 사료에서 산책 전후 케어를 위해 아로마 테라피를 기반으로 만든 안전한 산책 3총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좋은 친구들 사료에 착한 성분이 검증된 만큼 착한 성분으로 만든 산책 3총사로 아이들 건강에 필수인 산책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오픈 기념으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친구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아로마 세라피 산책 3종 세트, 우리 동물 친구들의 건강한 산책을 돕는 좋은 제품입니다. 출시 기념으로 최한우TV에서 3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요.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역시 이렇게 공지를 하고 방송을 하니까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두 3위? 뭐 이상한 사람 또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차단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잖아요. 당원들이 깨어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 2마리, 용두 3위가 아니고 용 2마리입니다. 차단시켰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시면은, 전에는 제가 검토를 한 이후에 이 사람 좀 구제불능이다 하면 차단했는데, 지금은 그냥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신고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고 가겠습니다. 당원들의 수준이 그 당의 수준이고요. 국민들과 유권자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뭐, 허구한 날 까죠. 근데 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본인은 잘 살고 있는지, 본인은 제대로 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을 까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내가 진짜 민주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적으로, 반성적으로 검토해 본 적 있냐고. 족같은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족같은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족같은 시청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찍어주면 병신같은 수박 새끼들이 어떻게 국회를 가나? 여러분들이 방송을 안 보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유튜브 방송을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본질은 유권자와 시청자들의 문제예요. 시청자들이 저열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유튜브의 수준이 낮은 거고, 유권자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원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치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왜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겁니까? 본인들이 뽑았잖아. 본인들이 뽑아놓고, 본인들이 투표해놓고, 본인들이 밀어줘놓고 욕하면 땡이에요? 유니웨버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스로도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김종민이 여러분 지금 새미래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다가 그마저도 탈당을 한 배신의 아이콘, 양아치의 표본 김종민이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했던 거 아세요? 김종민이 어떻게 수석 최고위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 경선했잖아.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잖아.
김종민이 어떻게 수석 최고위원을 했을까요? 다스베이더 나왔잖아. 뉴스공장 나왔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밀어줬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김종민을 깐다고? 니들이 더 나빠. 니들이 안 찍었으면 김종민이 어떻게 커? 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김어준 말만 믿고 김어준 방송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러고 찍어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고 왜 김종민을 욕해? 예, 창혜님 감사합니다. 니들이 더 나빠요. 저는 이런 스탠스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 찍은 분들은 뭐 성찰할 필요는 없어요. 찍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 반성을 해? 오늘도 이런 스탠스로 독설 라이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듣기 싫다. 꺼지세요. 듣기 싫으면 안 보면 돼. 나는 이렇게 방송을 하겠어. 족 같으면 댓글을 달아. 차단해 줄 테니까.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동훈 얘기, 우리 동훈이, 불쌍한 동훈이 얘기를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족 가고 문 가고 뭐 다 깔 거예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쏙 빼고 관저 만찬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기사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조금 이게 좀 자, 한동훈 쏙 빼고 관저 만찬 앙금 여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한계 최고위원 연락 못 받았다. 기사가 제가 잘 안 보여서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잘리네. 제가 그냥 구두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좀 귀를 쫑긋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전날 이루어진 대통령 관저 만찬과 관련해 저는 안 갔다. 연락 받지 못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느냐? 한동훈 대표에게도 연락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도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락을 못 해봤지만 김민전, 김요한, 김재원 이런 분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잘 못 해봤다. 이 얘기는 김민전, 김요한, 김재원은 용산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한계를 빼고 나머지를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어요. 야, 진짜 뒤끝 장렬이고 여기 진짜 권력 암투가 뭐 민주당은 저리 가랍니다. 저는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걸 출범하기로 해서 윤석열이 조금 꼬리를 내리나 했더니 이게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김건희 특검 통과될까봐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곧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될 텐데 이번에는 판이 달라졌어요. 윤석열 이번엔 판이 달라졌어. 이번에 상정되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네가 못 믿겠지 지금. 한동훈이 무슨 합의를 했는지. 이재명과. 이재명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갈까? 추석을 앞두고 한동훈하고 뭐가 얘기된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아? 이게 검찰은 뭐 김건희를 봐주고 김건희의 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특검은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검은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민주당 법사위를 쌍특검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 독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재명과 한동훈만 알고 있는데 그걸 이순신 장군께서 배석을 하셨고 그걸 제가 접신을 해가지고 저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최한호. 이순신 장군은 이제 지금 이승에 있으신 분은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과 한동훈이 40분 동안 독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윤석열?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좆됐어요. 좆된 겁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뒤끝있게 나오고 있죠. 원래 추석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걸 미루고, 한 개만 모아놓고 어제 이제 만찬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예요.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면서 한동훈 얘기를 조금 들어주면서 달래고는 있는데, 윤석열이 이게 불안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한계 의원들을, 최고위원들, 지도부 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한동훈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을 협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동훈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형 얘기대로만 하라니까. 그래, 김건희 특검까지는 이번에 통과를 못 시켜도 최혜병 특검은 당론 채택 안 해도 돼. 6개만 가져와. 6개만 통과해, 지금. 일단, 야권이 192개예요. 근데 이건 개혁신당도 반대 의사가 없으니까 192개는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앙콩이님, 맞아요. 이찍들 니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예. 거기다가 안철수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던졌어요. 그럼 193개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원인가요? 하여튼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194개예요, 현재. 지난번 표결했을 때까지 확인된 게 194개야. 그럼 동훈이가 6개만 빼오면 돼. 이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 진짜 친한계가 6개도 안 돼?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2개가 다 통과되기는 어려운데, 어렵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렇게 윤석열이 한동훈을 계속 자극을 하면 한동훈도 지렁이보다는 조금 나은 생명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물론 지렁이보다도 못한 생명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긴 한데, 이번에 꿈틀한 걸로 봐가지고는 꿈틀은 아니고 꿈틀꿈틀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이 지렁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근데 이번에도 또 개무시를 하고 만찬에 비한개만 불러다 놓고 뭔가 또 공모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이 네가 남자라면, 아니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아니 꿈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꿈틀이 뭐냐?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야. 다시 이제 쫄바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쫄바지로 갔다가 한동훈의 지금 인생이 이래요. 예, 이제 쫄바지로 쭉 갔다가 이번에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합의가 되면서 반바지로 갔다가 어제 또 쫄바지로 다시 돌아간 거야. 레깅스 안으로 살 것인지, 응? 아니면 인간답게 살 것인지, 이거는 저는 한동훈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동훈아, 지금 정신 좀 차리자.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추석 끝나고 나면 9월 말에 특검 하나만 통과시키자. 그럼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형이 보증을 할게, 진짜. 자, 이 국민의힘에서요, 한동훈을 이렇게 엿먹이는, 이게 아주 당 차원에서 지금 엿을 먹이고 있어요. 이런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김어준, 한동훈 외모 품평에 여 신주호 수준 낮은 비하 발언 사죄를 해라. 이게 뭐냐면은 다스베이더에서 김어준, 진성준, 그 다음에 이제 조국까지 세 명이서 이제 한동훈의 뭐 키 문제라든지 한동훈의 외모에 대해서 뭐 약간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논평을 낸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일단 한번 보시죠. 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품평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다. 그러면서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의 외모를 언급하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 어색하고 징그러웠다, 사람이 좀 얇다 등 일상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쏟아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사를 했다. 상대당 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을 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다. 민주당 정책의 목표와 주안점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당에 대한 비하와 조롱, 외모 품평이란 말이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책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 막말을 쏟아낼 시간이 있다면 수많은 소액 투자자가 원하는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길 바란다. 진 정책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들께 정중히 사죄하라. 네, 이런 논평을 했어요. 신주호. 요거는 제가 볼 땐 친윤계예요. 요 신주호 상금 부대변인. 네, 이거 친윤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스베이더에서 나온 발언인데, 다스베이더 뭐 조회수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1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대체로 다 본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김어준 방송을 굳이 보겠어요. 차라리 제 방송에 와가지고 이제 헛소리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다스베이더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성준 의원하고 조국 대표가 한동훈을 깐 건 맞아. 한동훈의 족 같은 키와 외모에 대해서 깐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걸 깔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까요. 아니 그렇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한동훈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냥 까는 거지. 송규성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끼리 그냥 야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일이야. 아니 이거를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다시 불러낸 거예요. 아 제가 맨날 그 줄리 얘기 꺼내가지고 여사님이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설령 여사님이 그런 일을 했더라도 영부인이 된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까지 말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계속 까잖아요. 아니 예컨대 이런 거지. 아니 김건희 여사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볼케이노 클럽에서 일반미로 활동하다가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줄리란 예명으로 펜트하우스 6층 펜트하우스까지 진출을 해서 정치권과 그죠? 정관계, 주요 인사들하고 하면서 호디블 덮고 태권도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국격을 훼손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제가 돌려 까잖아, 지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러잖아. 그러면서 저 싹 피해 나가요. 우리 영부인이. 설마 일반미로 뛰었겠느냐. 호디블 덮고 태권도를 했겠느냐. 영부인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일반미로 뛰면서 일반미 뛰면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부미는 모르겠는데 일반미로 뜁니까? 그냥 호디블 덮고 왜 태권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양재택 만나다가 윤석열을 만났다. 그 사이에 무슨 아나운서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 가짜 뉴스지? 이렇게 까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까잖아요 제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거 지가 언급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 어색하고 징그러웠다. 사람이 좀 얇다. 이거는 다스베이더 보는 사람들이나 알았지 민주당 지지층들도 잘 몰랐잖아.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더욱 모르죠. 그런데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뭔 얘기야? 한동훈이 사람이 좀 얇아? 외계인이야 한동훈이? 야 이거 가발 썼나 진짜? 가발 쓰고 키 높이 구도한 거 사실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기가 된다는 거야. 이거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이런 걸 하면 됩니까? 근데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이나 대변인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하듯이 명백한 한동훈 돌려까기다. 동훈아 이렇게 네 주변에 적이 많아. 이런 애들부터 속아내야 돼.
이거 대놓고 매기는 거 아니에요. 동훈이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매기는 거야 이거. 외계인 보는 듯한 느낌이다. 사람이 어색하고 징그러웠다. 사람이 좀 얇다. 이걸 굳이 왜 또 상기를 합니까? 본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도훈이는 이거 좀 불러가지고 이거 문책을 해야 돼요. 이거 형 아니면 누가 조언도 못 해줘 이런 거는. 자, 국민의힘 소식은 요 정도 보내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한 타임 좀 쉬어가는 숨을 좀 돌리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요. 바로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하는 주제죠. 탁현민이 윤석열을 문다는데,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저만 아는 얘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탁현민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좀 제가 볼 땐 너무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이 이상한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탁현민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문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언제든 물어뜯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작곡가 김영석 씨는 뭐 탁현민하고도 가깝고 김어준하고도 가까우니까 뭐 양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분도 좀 특이하네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듯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웃음 오래 지키고 싶다. 여기 지금 이제 웃고 있는 모습인데 이 웃음을 오래 지키고 있다. 지키고 싶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정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언제든 기꺼이 물겠다.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의리는 다르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다.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그런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 이런 생각과 글 때문에 또다시 현실 정치 언저리로 끌려가더라도 오랫동안 이 웃음 지키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SNS에. 요거는 이제 따로 공개된 사진이고요. 탁현민 전 비서관이 SNS에 올린 사진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생일잔치 했을 때 사진 같죠?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표정아 아우라TV님 최고의 평론가 위트 늘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배꼽이 사라질 듯요. 제가 제대로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제가 주업이 되면 안 되는데요. 어쨌건 제가 이제 재밌게 방송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농담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분들은 이 농담을 좀 이해를 못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대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해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평론가로서 본연의 어떤 일에 이제 충실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재밌게 방송을 해야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봐야 제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재밌게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도 생기긴 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좀 재밌게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제가 농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뭐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저는 좀 대중적인 방송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목표고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탁현민이 자백을 하면서 확인이 됐죠. 일단 요 그림부터 사진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가 탁현민이 요거 메밀 사진, 메밀밭 사진을 탁현민이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메시지다. 이제 윤석열 정권과 목숨을 건 전쟁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등을 보이고 메밀밭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희말이 없이 저런 사진을 메시지로 지지자들에게 내보내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좋은 메시지일까? 라는 이런 의구심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찍었는가? 이건 탁현민의 작품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저 탁현민 유의 저런 심파조의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심파조 이미지 정치예요. 울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야.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이 아니야. 죽이고 싶은 상황이지. 시청자들과 유권자의 심리에 따라서 이미지 정치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데 쟤네들은 김어준 일파들이죠. 양털떼들은 가만히 보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좀 사람이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야 되잖아. 저 눈물 짜내기 심파 정치. 언제까지 눈물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할 거예요? 표만 구걸합니까? 돈까지 구걸하죠? 지금 목숨 걸고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판에 참 메밀밭에서 넋 빠지게 앉아가지고 우산 들고 저게 무슨 생쇼입니까? 식상하게. 언제까지 눈물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탁현민의 시대도 끝났어요. 한때는 탁현민의 저 심파 정치가 대중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겠지. 지금은 아니라니까? 아직도 조용필입니까? 지금 BTS의 시대인데? 대한민국 아이돌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에 아직도 서태지, 아직도 조용필이에요. 서태지가 쟤네들은 아직도 서태지가 문화 대통령이야. 기껏해야 방시혁, 지들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방시혁 지키려고 미니진 까고 MZ세대 새로운 창작자들을 짓밟고 지들의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러고. 니네들의 시대는 끝났어. 이게 심파잖아, 심파. 이런 심파조의 이미지 정치를 누가 기획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죠. 문재인과 탁현민, 김영석이 또 한 자리에 있었잖아. 그리고 생일잔치까지 했잖아요. 자, 이 기사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기사가 중요합니다. 이건 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최한욱 TV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런 해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천재 평론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나의 문재인 요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자, 지금 문재인을 물어뜯으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최한욱인가요? 로뻥기인가? 지금 문재인을 물어뜯으려는 사람이 누구냐? 최한욱이나 로뻥기나 뭐 누구나 뭐 등등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물어뜯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짖는 거지.
저는 그냥 짖는 거야, 짖는 거야. 내가 어떻게 문재인을 어떻게 물어뜯습니까? 제가 힘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요. 힘이 없지, 저는. 문재인을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 어? 지금 뭐 제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이 컴퍼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먼저 하고, 예.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다 제가 깜빡했네. 그 얘기 좀 하죠. 응? 제이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물어뜯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물어뜯는 건 물려서 상처가 나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상처가 납니까? 경남도민님, 문재인, 선조, 조국, 인조, 윤석열, 연상군. 예. 제이컴퍼니는 물어뜯을 수는 없어요. 그냥 짖는 거야, 우리는. 그냥 스피커잖아. 그냥 짖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직도 제가 무조건 차단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집회를 옹호하는 댓글들과 채팅들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취소를 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 선택을 했어. 본인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비판을 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이 한 장의 이미지, 약간 얘기가 좀 중간에 맥락이 끊기는 하는데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 내가 이게 왜 돈벌이 문팔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지 이거 한번 한 장의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국자라고 존경에 맞지 않는 양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 제이컴퍼니라는 채널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실명을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해를 끼쳐, 롯봉기처럼. 자꾸 제 방송에 와서 댓글을 달아요. 이 사람이 애국자래. 이게 애국자예요? 양산사저 친묵문화재, 평산마을 행복지킴이 운동본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깨시민, 2022년 7월 17일 오후 1시에 평산마을에서 열린 집회입니다. 이 사람 맞죠? 제이컴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2020년 7월에도 문재인 까고 있었어요. 물론 그건 반대였어. 평산마을에 보수 양아치들이 가가지고 문재인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평산마을의 행복을 지키자고 집회를 한 사람이 지금은 문재인 탈당하라고 집회를 해요? 아니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게 제가 지적했던 문팔이 하다가 명팔이 하는 경우에요. 문재인이 돈이 될 때는 문재인 빨다가 이제 이재명이 돈이 되니까 이재명 빠는 그런 유튜버들이 한둘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왜 현혹이 돼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심지어는 애국자라는 댓글을 남겨 신성한 치아룩TV 채널에. 씨발 이게 애국자면은 나는 당군 할아버지다. 아니 그때랑 2020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대다수의 지금 상당수의 진보 유튜버들이 이따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문재인 만세, 오늘은 이재명 만세. 대형 유튜버들은 엄마도 좋아, 아빠도 좋아. 문재인 만세, 이재명 만세. 그 다음에 중소 유튜버들은 어제는 문재인 만세, 오늘은 이재명 만세. 이낙연 지지율 좋을 때는 이낙연 만세. 조국이 지지율 좋을 때는 조국 만세. 이재명 지지율 올라갈 때는 이재명 만세. 나중에 안 바뀔 것 같아요 또? 아니 이런 걸 보고도 사리 분별이 안 돼? 대표적인 게 개장수예요. 시사타파 개장수 이종원이 이 새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 내가 똥파리 대마왕이라고. 영상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 근데 지금 뭐합니까 이종원이. 개장수. 명팔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까고 있습니까? 그때 깠으면 지금도 까야지.
말레이 뱀. 이낙연 밀었어요, 이낙연. 이낙연 밀다가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누굴 밀었느냐? 이낙연이 하도 욕을 처먹으니까 추미애 밀었어. 그러다가 대선 후보가 이재명으로 확정이 되니까 그때 이재명 밀더라고. 조국 장사해가지고 책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었어요. 지금은 조가 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라니까? 아니, 이런 명백하게, 이거, 아니, 이게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2년 전에. 근데 J컴퍼니가 씨발 애국자래. 그리고, 아니, 본인이 양산 가서 집회하는 거죠. 뭐, 집회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러진 않았잖아. 응? 김근영님, 제 돈벌이 아님요. 예, 퇴장입니다. 예, 퇴장이에요. 아직도 옹호를 하잖아. 그냥 가차없이 퇴장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저기다가 무슨 그런 댓글을 남겨? 이 제정신입니까? 이 뇌가 있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 정도 지능이라면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애국입니다. 그 정도 지능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정치에 무관심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냥 예능이나 봐요. 드라마나 봐. 1일 연속극이나 봐. 이런 유튜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가 망하는 거야. 차라리 드라마를 봐주라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 그냥 멋있는 것 같아? 씨발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면은 막 어디 가면 폼나? 액세서리야? 정치가? 막 지적으로 보이고 막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관심 갖지 말라니까? 그냥 평소 사는 대로 살아. 또 누가 있습니까? 예, 구슬이 내보내주세요. 예, 구슬이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나 나왔으니까요. 구슬. J컴퍼니 응원해요. 그런 채널도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거기 가서 노세요. 그럼 거기 가서 노시라 이거 차단입니다. 예. 아, 그건 제가 뭐라고 안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럼 거기 가서 노시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서 놀면 되는 거지. 아, 골룸 왔어요? 아니, 골룸 차단해야 되는데, 골룸 어디 있습니까? 응? 골룸. 아, 골룸 제가, 이따, 이 새끼,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간을 보더라고, 요 놈이. 나랑 밀당을 해, 요 놈의 새끼가. 예, 독일 이모님, 최평 항상 화이팅입니다. 여기도 뇌를 장신구로 달고 다니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지능이 현저히 못 미치시는 분들은 드라마 보시고 예능 보시고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세상에 뭐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힘들게 사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요 정도 얘기하죠.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되죠. 요거 탁현민 거 분석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한데 또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시간 또 보냈습니다. 자,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그러니까 물어뜯을 수 있는 건 뭐 저나 무슨 롯봉기나 J컴퍼니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물어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개야. 우리는 그냥 스피커야. 그냥 짖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야. 물어뜯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이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윤석열이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치? 물어뜯는 건 탁현민이 저를 알 리도 없잖아요. 그치? 뭘 저를 의식해가지고 이런 걸 쓰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나의 대통령 문재인을 물어뜯는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와,
탁현민이 나라고 할 것 같아. 느낌이 싹 왔어. 탁현민이 나라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을 물어뜯는다면 나도 윤석열을 물어뜯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건데, 아니 탁현민 주제에 윤석열을 어떻게 물어뜯어요? 어? 물어뜯는다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이 그 콧방귀나 낄까? 그런데 저런 글을 쓴다? 그거는 물어뜯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응? 탁현민이 뭔가 쥐고 있다는 거야. 뭘 쥐고 있을까요? 질 수밖에 없지. 아니 원팀이잖아. 어? 야 양정철, 김어준, 주진우, 탁현민. 아 니네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들었잖아. 아 양정철이 끌어당겨가지고 윤석열 땡겨주고 주진우가 조언해주고 김어준이 스피커로 떠들어대고 탁현민이 문재인 옆에 붙어가지고 사바사바하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현민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허언이 아니야. 윤석열의 약점을 알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응? 야 이거 흥미진진해지네. 자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뒤에 대목들이 나옵니다. 응? 자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는데 도리는 다하지 못해도 의리는 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다. 나의 대통령은 내가 알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은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야 네가 국민의힘 대통령이 됐으니 도리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탁현민이 빡친 거죠 지금. 야 이 새끼를 우리가 검찰총장도 만들어줬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놈이 그게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이게 될 일이야? 감히 그런데 이 개새끼가 주인을 물어? 탁현민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개새끼가 주인을 무네? 그럼 나도 물 거야 이 개새끼를. 탁현민 씨 화이팅입니다. 저 응원합니다. 탁현민. 최근년에 제가 탁현민을 응원해 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주구장창 까왔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탁현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들도 사람이면 물어야지. 왜 등신같이 당해? 걔가 주인을 물었으면 니들도 물어야지. 김어준, 주진우, 탁현민 물어야지. 말로만 문재인 지키자고 하지 말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니들은 문재인에 대한 의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 덕에 오늘날 니들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거 아니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DKCS님, 현명한 이재명은 2017년처럼 적극 지지층을 폄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지금은 소수가 대깨문이고 다수가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용기를 갖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DKS님.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이야. 이거 얘기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아쉬운 발언들이 나올 때가 있어. 뭐 여러분 자제시키고 좀 적당히 하자. 근데 적당히 하는 거를 넘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개딸을 무시했습니까? 친명 유튜버들을 무시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언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냐면 도를 지나친 행위를 할 때야. 도를 지나친 행위를 할 때, 선을 넘을 때 언급을 했어. 이번 양산 집회도 아무에게 득이 되지 않는
선을 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 지적을 했지. 이재명 대표가 언제 핵심 지지층들을 섭섭하게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제이컴퍼니가 핵심 지지층이에요? 저는 아쉬움을 별로 못 느꼈는데 제가 딱 아쉬워했던 건 그거지. 송영길 좀 챙겨주지. 송영길이 적골이 나도록 그냥 놔두냐. 뭐 이거는 제가 아쉬움을 표했던 적은 있어. 그래서 지금 그건 탁현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예.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탁현민이 했습니다. 그래서 탁현민 씨 응원합니다. 예. 같이 물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을 넘어야 돼요. 윤석열의 강을 넘어야 돼. 지금 민주당이. 조국의 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즉 2019년인가요? 2019년 여름에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됐는지, 조국과 윤석열은 왜 싸웠는지, 조국과 윤석열이 싸움이 났는데 왜 문재인은 조국을 사퇴시키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는지, 왜 김어준은 윤석열이 충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 검찰들에게 코가 껴있는 상태예요, 지금. 친문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정치 검찰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 니네가 이걸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야 민주당이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검찰들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코가 껴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이 새끼들한테 개 노릇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 의도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냐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탁현민, 조국, 김어준, 제가 조국 대표에게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해라, 국민 앞에. 국민 앞에 깨끗이 털어놓고 새로운 정치 해라. 그럼 저는 조국을 응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또 장난질해요? 자, 민주당에서 여기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양산 방문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본인이 잘 알아서 하면 우리가 걱정을 하나. 제대로 알아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자, 민주당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를 지금 출범을 했고요. 김영진 의원, 친명의 좌장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김명진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김영진 의원이 그 다음에 친문 쪽에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아서 지금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지 문재인을 지키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2019년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민주당의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정권 탄압 대책위는
2019년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 창세기에 있었던 일, 예, 그거를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11시 36분이니까 조금 딱 얘기까지는 하겠네요. 제가 지금 그 새로운 미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미래는 사실 뭐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죠? 그냥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랬대요. 이거 사실 방송하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전파 낭비인데, 데이터 낭비인데. 예, 새로운 미래가 이제 그 당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만 간단히 너무 미루고 있어가지고 제가 김동연하고 지금 새미래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동연 얘기는 내일 독설 데이트가 12시에 있으니까요. 그때 할게요. 이거 너무 미뤄지네. 조국이 너무 사고를 치니까 김동연 얘기까지 제가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울 정도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새미래 민주당, 그리고 새민주당이래요. 예,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9월 7일에 새롭게 창당을 했다고 하고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고래 잡으러 가나? 고래를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한 거는 우리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고래 잡는다 그러잖아요. 포경 수술하는 거를. 포경 수술은 이제 고래 잡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고래 잡는 거, 포경 수술은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족가는 거죠. 응?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좀 싶긴 해요. 예. 고래를 이미지로 쓴 거는 그냥 족가세요. 아니, 왜 고래 잡는다.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많이 쓰도 요즘에는 어떻게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옛날에는 이제 고래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포경 수술을 은어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고래 잡는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고래 잡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족간다, 족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좆을 까는 거지 원래. 그냥 포경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좆을 까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다 고래 이미지를 썼다라는 건 족가세요 이렇게. 이러니까 자꾸 이제 노란 딱지 붙는데, 뭐 제가 신경 안 쓰기로 했죠. 예, 노란 딱지가 붙건 빨간 딱지가 붙건 저 꼴리는 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좆을 까건 말건. 예. 조국혁 신당 얘기하기 전에요. 요 얘기도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꽤 길게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네.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내일 독설 데이트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민주당에서도 이제 정권 탄압 대책위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압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건 좋은데 팩트는 정확히 알고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다의 계좌 2억 5천만 원 보도에 합당한 대가 채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판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문다혜 씨가 2억 5천만 원을 입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디자인비고, 그게 1억이래, 디자인비가. 응? 요즘 책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디자인비를. 예? 그리고 문다혜 씨가 뭐 무슨 세계적인 디자이너예요? 전 생전 태어나 처음 들어보네. 응? 책 디자인으로 1억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은, 약간 아빠 찬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빠가 저자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디자이너가 1억 원이나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 중에 나머지 금액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은 다 갚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깨름칙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디자인비가 1억이라는 것도 깨름칙하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1억 5천을 빌려준다는 것도, 갚았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 나중에 검찰에서 뭐 털 테니까, 뭐 보면 알겠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낸 출판사인데, 이게 처음에 초판이 나왔을 때는 다른 출판사였는데, 나중에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로 출판사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출판사가 양정철 현민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물론 이거는 저기 뭐 아직은 제가 확인된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 더 휴먼이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쪽에 혹시 관계된 분들이 있으시면 출판업계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입니다. 대부분 출간된 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책이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이 뭐 상당한 베스트셀러였죠. 적지 않은 판매 부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자금들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움직인 건가? 이게 좀 약간 제가 궁금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국신당 얘기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고요. 뭐 세밀의 얘기라든지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내일 독설 데이트. 내일 2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예, 화요일 금요일에는 2시에 방송 보내드리니까요. 내일 2시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내일 2시에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얘기 조금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조국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차근차근 빌드업, 족가기의 빌드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김건희 씨가 대통령 연세, 박근혜, 최순실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씨의 충성, 나라 망치기 전에 정권 조기 종식돼야 된다. 4년 중임제 개헌 제한, 부자 감세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연설에서요.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어떤 부족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한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일방적인 피의 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린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안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했다. 충안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았다. 아무리 모든 권력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한다. 라고 오랜만에 세게 주장을 했어요. 총선 때 했던 얘기와 뭐 똑같은 얘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조국 대표. 본인이 약속한 대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만 이런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매불쇼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온몸 바쳐 싸우고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이 오늘 매불쇼에서 신장식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신장식 의원과 김진애 전 의원이 나눈 대화예요. 정말 창피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창피하기 그지 없다가 아니라 창피하기 그지 같습니다. 김진애 의원, 신장식 의원은 불량 국회의원이야. 약간 농담 반 진담으로 뼈 때리는 발언을 김진애 전 의원이 했어요. 신장식 왜요? 김진애 전 의원 오늘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인데 거기에 안 나가고 매불쇼에 나와 있어. 어디 집중해야 하는지 모르는 신장식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뼈를 때렸어요. 신장식 오늘 조국 대표에게 제가 매불쇼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하니까
매불쇼를 가셔야죠 라고 했어요. 허허허. 김진애, 이게 조국혁신당의 문제야. 신장식 허허허. 참 한심합니다. 예. 국회 첫 대정부 질의가 있는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신장식 의원이라 그걸 또 가라고 얘기한 조국 대표나 그걸 또 방송에서 조국이 시켰다고 자기는 쓱 면피하는 신장식이나 이게 무슨 초딩들이에요? 설령 저는 신장식 의원도 참 의리도 없고 참 한심합니다. 아니 자기 당 대표가 자기 당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조국이 시켰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저렇게 세게 하고 이미지 정치하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야. 국회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매불쇼 출연도 중요해요. 근데 매불쇼 출연해가지고 신장식 의원이 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오늘? 네?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까? 그냥 자기들 인기 관리, 이미지 관리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걸 당대표가 또 잘했다라고 부추겨? 어떻게 이렇게 수준 이하의 정치를 합니까? 보고 있는 제가 쪽팔리네요. 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이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호남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니까 좀 잘해보자. 뭐 부산 쪽에 가서 좀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이 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정당당하게 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붙자. 자, 어차피 영광 곡성은 민주당에 승리한다.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이거 뭡니까? 있기에 조국 대표와 도국 대표의 통큰 결단을 바란다라는 주장은 호남은 민주당의 땅이니 후보 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같다. 한창 후보 경선 중인데 접으라는 건 예의가 아니다. 통큰 결단이라는 네 글자로 포장해도 의도가 가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한다고 해서 분열로 이어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당이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면 영광과 곡성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조국혁신당이 두 곳의 후보를 내니 박 의원이 상주할 정도로 재선거에 열정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 아니겠냐. 특히 이번 곡성 군수 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 것. 그럴 경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선거를 앞두고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규를 바꾼 것부터가 반칙 아니냐. 역사와 전통이 깊은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비해 자원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빼왔구나. 국회의원과 당원 수, 조직 자금 모든 면에서 혁신당을 압도한다. 그러니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영광과 곡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대해 싸우기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뭐 싸우지 말래요, 누가?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지금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은 10월 재보궐선거에 슬로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돼야 돼요. 윤석열 정권 퇴진이 돼야 되고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는 일은 뭐야? 민주당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 지금. 재보궐선거의 프레임 자체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계속 깐죽대고 주접을 떨잖아 지금.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를.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그랬는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민주당 후보 빼가는 거예요? 뻐꾸기야 씨발? 그게 정정당당한 거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은근슬쩍 민주당 디스를 합니다. 곡성에서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그럼 호남에서 재보궐선거하면 민주당의 귀책 사유겠지. 그걸 누가 몰라? 그 후보 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니네가 디스를 하니까 나도 디스를 하는 거야. 왜 민주당 2등 후보 빼다가 니네 후보를 세우냐고. 그게 뻐꾸기 정치 아니에요. 족구기 정치잖아, 그게. 그게 정정당당한 거야. 남의 당 후보 빼다가 니네 당 후보 내는 게 그게 정정당당한 정치냐고. 정의당도 안 하는 짓을, 국민의힘도 안 하는 짓을 조국 혁신당이 하는 게 혁신입니까? 아니, 이거를 왜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난 이해가 안 되네? 민주당 경선에서 2등하는 후보 빼다가 그걸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시키는 게 이게 정정당당하고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냐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정치에 족바 새끼들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니, 어제 왔어요, 그거? 주방골인가 뭔가? 야, 주방골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어? 아니, 이게 정정당당한 거냐고. 그리고 이게 상식 수준의 정치냐고, 상식적인 정치냐고. 주방골 오늘 안 왔어? 그리고 오늘 그래서 사천이 안 되나? 주방골이 안 와가지고? 아니, 니들이 뇌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걸 답을 해봐. 남의 후보 빼다가 자기 당 후보로 내보내는 게 이게 무슨 민주당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당의 행동이야? 그러고 조를 빨아야 돼? 조 빨면서, 조 빠는 건 좋다 이거야. 난 조국이 좋으니까 조 빨래. 그걸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명 빠른 척 하면서 조 빤다니까? 이게 싫은 거야, 나는. 아니, 조국이 대놓고 이재명하고 경쟁하자. 심지어는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를 빼다가 자기 당 후보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후보 도둑질은 처음 봅니다, 제가. 후보를 도둑질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판에 이재명도 만세, 조국도 만세. 이게 제정신이야? 니들이 더 문제야.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만세하면 조국 만세하는 게 더 웃기는 거야, 지금은. 조국이 똑바로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와서 조 빨아봐요. 내가 바로 그냥 다 차단시켜버릴 테니까. 누가 또 차단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열내느냐고 채팅창을 잠깐 못 보고 있었는데 틈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족발 새끼들은 다 여기서 그냥 다 멱살 잡고 제가 끌어낼 거예요. 이건 등신들이야. 아니, 찐따가 좋다고 만세 부르는 건 등신들이지 뭡니까 이게. 그런 등신들은 제 방송을 볼 가치가 없어요. 내가 치욕스러워. 3,800명 중에 그런 등신도 껴있다라는 게 제가 치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다 차단시켜버릴 테니까 족바들 들어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또 이 뻐꾸기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족구기당이지 뻐꾸기당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국 단일화 방식 거부, 김경지 전략공천. 이재명 대표가 또 어제 또 그 사이에 참 이재명이 여우는 여우예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묘하게 양다리 걸치고 은근히 조국 밀어주는 거 이제 다 아실 텐데, 이제 부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뭐 문재인이 조국 쪽을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근데 그날 양산에 갔을 때요, 이재명 대표가 그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를 데리고 양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아이, 너무 여우야, 이건.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속보여. 근데 선거는 그런 거 없어요. 속보여도 해야 돼. 이래갖고 그냥 도장 찍어버려야지, 어떻게. 족구기들이 와서 껄떡대지 못하게. 남의 둥지에 자꾸 알을 깔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제 양산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야, 이거 조국이가 알빼기 정치를 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알박기 정치를 해버렸네요. 양산에다 그냥 알을 박아버렸어.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주 흐뭇한 표정. 이분이 이제 그 김경지 후보예요. 전략공천 됐어요. 금천구청장으로 전략공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이 선택한 김경지 후보. 문재인이 민다. 김경지. 이것도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이 함께 미는 김경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얘기는 뭐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얘기는요,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이게 어딨나? 전략공천을, 예, 공식화했고요. 이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무슨 제안을 했냐면은, 여기 있네요. 보수의 텃밭인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에 나서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특정 지역을 어떤 당이 나눠서 후보를 내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거부한다라고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예,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마치 민주당이 단일화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단일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족구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호남에서는 조국이 월세방 얻어놓고 민주당하고 경쟁하겠다고 전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무슨 제안을 했느냐? 부산 금정은 자기들한테 주고 강화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자며요. 예? 조국 대표님.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자며. 그냥 나눠 먹게 하자고? 니네는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호남도 먹고, 부산도 먹고, 민주당은 강화나 먹고 떨어지라고? 물론 호남에서 먹는다고 해서 먹지도 못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산 금정에 당력을 총 집중시키고 호남에서는 하나 정도 내주고, 강화는 뭐 당연히 조국혁신당이 나가봐야 무슨 영향력이 있어. 내지 말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 근데 지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거기다 부산도 내놓으래? 이게 양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고, 후보 단일화 합시다. 근데 정정당당하게 하자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론 조사해서 단일화해. 뭐 자신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하자며. 나눠 먹기를 하재. 그 나눠 먹기지 무슨. 그러면 진보당에서는 그런 제안하면 어떡할 거야? 에? 진보당도 호남에도 후보를 내고 부산에도 후보 낼 텐데, 야, 진보당에서 야, 그럼 우리 호남 하나 주고 부산도 우리 하나 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진보당은 의석수가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자는 거예요? 그럼 니네도 무시해야지. 12석이 170석한테 왜 비벼? 경선하세요. 야권 단일화 경선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야. 진보당도 있어. 또 다른 당도 있어요.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단일화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족구기 같은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 하자고 이걸 아이디어라고 제안을 합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자신 있으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 여론조사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 하자라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보면 볼수록 뚜껑 열립니다. 찐따 같은 것들이 욕심은 많아요. 자, 12시 1분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2시에 독설 데이트로 여러분 만나 뵈야 되니까요. 오늘도 짜대를 나는 마차 타고 떠납니다.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기 전에 유리구두만 남긴 채 저는 호련히 떠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독설 데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